네, 안녕하세요. 앱틱 헤드 오브 코리아를 담당하고 있는 윤가비입니다. 앱틱 파트에서는 프라이버시 정책 걱정 없는 UA 전략인 ASO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저스트와 모로코 발표에서 앞서 여러 프라이버시 정책 및 대처 방안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앱틱에서는 프라이버시 정책에 아예 상관없는 UA 전략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ASO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음? 네, 앱트위크는 앱스토어 마케팅 및 인텔리전스 플랫폼입니다. 저희 툴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하고 모바일 마케터가 앱스토어에서 특히나 오가닉 또는 페이드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포괄적이고 필수적인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앱트윅에서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인 ASO 인텔리전스가 우선 있고요. 그 외에 검색 광고 매니저, 보고서 스투디오, F기 관리 매니저, 마켓 인텔리전스 등등 이렇게 여러 앱스토어 최적화 관련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현재 대략 70개 국내 앱사에서 이제 앱트윅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고 계속해서 국내에서도 ASO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앱트윅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ASO가 무엇인지는 저희가 여러 웨비나 세미나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ASO는 전체 UA 전략에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UA 전략의 전체 대략적인 그림입니다. 이렇게 오가닉, 페이드, 하이브리드 전략이 있는데요. 그중 ASO 이제 앱트윅 솔루션이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문제는 오가닉 앱스토어 최적화에 해당됩니다. 현재 국내 앱사에서는 주로 페이드 유입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에 기반한 오가닉 성장에 조금 더 집중하는 앱사들을 보면은 예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이고 프라이버시 정책에 아예 영향을 안 받는 방식으로 가시성을 높이고 전환율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설치 수를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ASO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로 고상위에 우리 앱을 노출시키는 작업은 키워드 최적화이고 크리에이티브 조사 기반 AB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전환율을 개선하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최적화입니다. 먼저 키워드 최적화로 유입을 증가시킨 후 크리에이티브 최적화로 전환율을 개선하는 것이 이렇게 기본 ASO 방식이고요. 또는 리뷰 및 평점 관리를 통해 추가적으로 전환율을 개선시키고 프로덕트를 개선하고 그리고 사용자 리텐션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앱스토어 내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iOS 14.5와 함께 시작된 ATT는 이제 앱이 활동을 추적하기 전에 명시적인 사용자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이런 트리거이고요. 이러한 허들로 인해 사용자 추적 데이터에 대한 이제 접근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마케터들은 앱 가시성을 개선하기 위해 ASO와 같은 오가닉 성장 전략에 조금 더 의존하게 됐습니다. 구글에서도 비슷한 이런 퍼미션 변경 정책이 출시됐는데요. 구글은 이제 사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공유되고 보호되는지 어 공개해야 하는 이런 데이터 안전 섹션을 앱 페이지 내에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애플에서도 프라이버시 영양 nutrition 성분 어 표시 정책이 도입됐는데요. 앱은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또 앱스토어 페이지 내에 공개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추가로 구글에서 퍼미션 정책 변경이 또 따로 있었는데요. 구글은 앱 퍼미션을 강화하고 앱 기능에 꼭 필요하지 않는 이런 위치, 뭐 카메라, 마이크, 연락처와 같은 이런 민감한 퍼미션의 접근을 조금 제한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앱스토어 내에 도입된 프라이버시 정책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런 정책들 때문에 ASO에 의존하는 앱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은 사용자 신뢰와 이제 앱 다운로드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정책을 준수한다는 것을 이렇게 앱 페이지에서 표시하는 것이 앱 페이지 최적화 측면에서 오히려 ASO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파트 마지막 부분이 ASO와 페이드 UA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드리고 나서 박세희 님이 이어서 ASO 성공 사례, 그리고 ASO와 페이드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 마케터들이 신경 써야 하는 앱 마케팅 커스터머 저니를 좀 대략적으로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 봤는데요. 이렇게 여러 단계 중 인식, 고려, 획득, 그리고 유지 및 옹호, 이런 단계에서도 ASO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페이드에만 집중하셨다면 특히나 앱스토어 내에서 할 수 있는 많은 항목들을 추가해서 다운로드들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AS와 페이드의 차이를 6가지 주 차이점들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 이제 AS와 페이드 작업을 실행하는 공간이 많이 다릅니다. ASO 작업은 오로지 앱스토어 내의 가시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페이드는 주로 앱스토어 외부에서 이제 유입을 시키는 건데요. 물론 페이드 중에서도 이렇게 검색 광고와 같은 앱스토어 내에 집행이 가능한 이런 전략도 있지만, 크게 이렇게 두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네, 데이터 의존성. 어 에이소의 경우 메타데이터 최적화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 이런 사용자 데이터가 아예 필요하지 않습니다. 페이드는 반대로 사용자 데이터에 의존하고 개인화, 광고 이런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 타겟팅. ASO는 검색 의도 기반, 그리고 이런 검색 의도 기반 사용자 유치 전략이기 때문에 어 이고, 페이드는 세분화된 사용자 프로필 기반으로 광고 집행하는 이런 사용자 타겟팅 전략입니다. 비용 모델. ASO는 장기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장기 투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비용보다는 인력, 지식, 그리고 이런 분석 여력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또는 ASO를 하기 위해 이런 일회성 비용, 즉 이제 주로 툴에 들어가는 비용만 발생하고, 작업 실행은 주기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드는 반대로 이제 실질적인 이런 클릭 수, 설치당 이런 거 바탕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성. ASO는 오가닉 성장에 집중되어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속력 및 사용자 LTV도 매우 더 높습니다. 페이드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이제 예산 변경에 따라 성과의 변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여러 번 설명드린 것과 같이 A에서는 프라이버시 규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주로 검색 트렌드, 그리고 사용자 반응 기반에 기반한 전략입니다. 페이드는 프라이버시 정책에 영향을 받지만, 몰로코 그리고 아주어스에서 발표하신 것과 같이 이런 정책들을 잘 이해하고 새로운 솔루션들을 찾는 것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에이소는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UA는 즉각적인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두 전략은 모두 앱 마케팅에 필수적이며, 발견부터 다운로드까지 다양한 단계와 행동을 다루면서 고객 여정에 서로 다른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SO와 페이드는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ASO의 최종 목표는 앱 페이지를 최적화하는 것인데요. 이제 앱 페이지는
커스터머 전이에서 시작 시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페이드 관점에서 보면은 마지막 경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는 하나의 진정한 마케팅 채널로 이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저희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 하고요. 박세희 님이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하게 될 앱트윅의 박세희라고 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ASO의 개념과 UA 페이지 광고와의 차이점을 알아봤으니 ASO로 실제 사례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그리고 글로벌 사례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가비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ASO 작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키워드 최적화, 크리에이티브 최적화, 그리고 리뷰 평점 최적화로 나뉘는데요. 오늘 케이스도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키워드 최적화 작업인데요. 우선 키워드 최적화 작업은 ASO에서 왜 중요할까요? 키워드 최적화라는 것은 우선 우리 앱이 사용하는 기존 메타데이터 검토로 유지, 삭제 또는 변경할 키워드를 추출을 해서 그리고 우리 앱의 현재 노출력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키워드 조사로 효과적인 새로운 키워드를 발굴하고 실제로 우리 앱 제품 페이지에 적용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앱의 노출력, 다시 말해서 가시성 증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이건 저희 실제 국내 고객사 사례이기도 합니다. 국내 AI 운동 코칭 앱 P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여기서도 메타데이터 세팅만을 통해서 이제 카테고리 대형 키워드인 영어, 피트니스에 대해서는 앱 순위 4위를, 그리고 이제 한국어, 피트니스, 헬스, 홈트 등의 키워드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작업으로 나뉘는데요. 키워드 조사 적용, 경쟁 앱 모니터링, 그리고 키워드별 실시간 순위 파악을 한 뒤에 메타데이터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넘어가서 이제 좀 글로벌한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윅스라는 이제 웹 디자인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키워드 조사와 적용을 통해서 한 달 만에 1위 키워드에서 가시성을 257%까지 달성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윅스가 했던 방법은 우선 앞서 그 AI 코칭 앱에서 한 것과 같이 경쟁 앱이 타겟팅하는 키워드를 파악을 해서 메타데이터 최적화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로써 볼 수 있었던 성과는 우선 미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한 달 만에 1위 키워드에 대한 가시성을 257%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스크린샷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무려 4개월 만에 상위 3개 키워드에 대해서 최고 순위인 1위부터 2위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조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키워드 최적화 작업은 오로지 키워드 기반의 가시성 증대를 위한 최적화 작업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정책과는 아예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 최적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크리에이티브 최적화는 왜 중요할까요? 우선 크리에이티브 최적화는 카테고리 내 우리 앱과 유사 앱의 크리에이티브 조사 후 조사 인사이트 기반으로 크리에이티브 A/B 테스트 실행을 한 뒤에 이것을 도입했을 시 우리 앱의 이제 전환율 상승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케이스로 이제 앱 퍼블리셔 A를 가져와 봤어요. 여기서는 실제로 현지화된 아이콘 그리고 스크린샷에 대한 A/B 테스트를 통해서 첫 설치 유저 전환율이 21.5%, 그리고 기존 유저 리텐션은 26%로 증가를 시켰다고 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아이콘 최적화, 두 번째는 스크린샷 최적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에이티브 A/B 테스트를 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 크리에이티브 A/B 테스트는 왜 중요한 작업일까요? 네. A/B 테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어 사용자가 이제 잠재 유저들이 우리 앱을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앱의 기능, 가치 또는 메타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이제 예시로 저희 실제 고객사인 최고의 알람 앱 알람이를 가져와 봤는데요. 알람이도 실제로 요런 식으로 굉장히 주기적으로 A/B 테스트를 통해서 전환율에 도움이 될 만한 최적화된 스크린샷을 매번 업데이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A/B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우선 이제 점진적으로 conversion rate도 증가하는 좋은 효과도 볼 수 있고요. 또 전환율이 증가하면은 그만큼 가시성 증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A/B 테스트는 결국에는 전환율 증대뿐만 아니라 노출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쪼끔 그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A/B 테스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크래프톤의 국정진 팀장님께서 실제로 A/B 테스트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봤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테스트는 오로지 A/B 테스트의 결과에 기반한 최적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또한 프라이버시 정책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작업인데요. 마지막 리뷰 및 평점 관리를 한번 볼게요. 리뷰 및 평점 관리는 왜 중요할까요? 리뷰에 대한 피드백을 우선 제공을 하고 이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 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은 유저들이 높은 평점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심지어 평점을 낮게 줬어도 올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리뷰 및 평점 관리를 하면 결국에는 어 전환율 향상까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요것도 이제 실제 저희 고객사의 사례입니다. 국내 게임사 T라는 곳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10 개국 이상에 출시한 5개 게임 앱에 대한 2,000 개의 리뷰를 위한 리소스를 한 명으로 줄여서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 답변으로 응답 시간을 20 시간 내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매니저님께서 하신 작업들은 리뷰 평가 분석뿐만 아니라 리뷰에 대한 답글 지원도 이제 하시고 그리고 리뷰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저 감정 분석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앱 리뷰 감정 분석은 왜 중요할까요? 우선 리뷰 감정 분석의 정의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리뷰 감정 분석은 우리 앱의 리뷰에 있는 리뷰를 보신 다음에 사용자가 우리 앱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불만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제가 오른쪽에 나이키 앱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앱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이 사용자들이 좋아하는지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앱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리뷰에 대한 답변을 달아줌으로써 우리가 우리 앱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가 올라감으로써 평가 및 리뷰도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게요. 노스페이스라는 의류 앱인데요. 여기서도 실제로 앱 투입 컨설팅 제안에 따라서 사용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순간에 평점 프롬프트를 삽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볼 수 있었던 결론은 앱스토어 평점은 3.68에서 4.23으로 증가,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3.71에서 무려 4.54까지 증가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결론은 이제 앱 리뷰 그리고 평점 관리는
오로지 리뷰와 평점 기반의 분석 및 지원 작업이기 때문에 이 또한 프라이버시 정책과 아예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 사례는 여기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ASO와 페이드 채널의 시너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자면 AS와 페이드 광고를 같이 사용하게 될 시에 결국에는 다운로드 수 증가 그리고 CPI 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저희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쪼끔 그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이제 글로벌 그 뮤직 앱이 있는데 여기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고객 리뷰, 감정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제 키워드가 이 앱을 대표하는지, 우리 앱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파악을 한 후 이 스킵이라는 그 키워드를 사용해서 ASA에 바로 적용을 했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ASO와 ASA를 같이 사용하게 될 시 전환율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또 노출력도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애플 서치에드는 왜 독특한 광고 네트워크일까요? 했을 때는 이제 앱스토어 내에 내재된 유일한 광고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CPP를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CPP는 앱스토어의 랜딩 페이지로 대체 크리에이티브 또는 프로모션 텍스트를 이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검색 의도, 즉 사용자가 무엇을 키워드를 검색하는지에 대한 크리에이티브를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이 스몰 타운 머더스라는 게임 앱을 가져와 봤어요. 이게 이제 디폴트 페이지라고 보면은 로맨스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는 요렇게 캐릭터 중심으로 크리에이티브가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CPP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렇게 했을 때 우선 ASO와 같은 경우에는 전환율 향상 그리고 오가닉 검색 결과 상위에 랭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ASA 페이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탑 3 레이트가 더 나은 관련성을 부여하여 캠페인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CPP, ASA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ATT 동의 필수가 아니고, 그리고 SK 애드 네트워크 설정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정책과 아예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정 검색 의도에 대한 오가닉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ASO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ASA와 CPP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ASO는 개인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넓은 검색 의도를 활용한 사용자를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ASO는 앱 마케팅 전략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ASO에 대해서 쪼끔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와 유튜브에 더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